안녕하세요. 이가피교스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데이비드 이글먼 지음, 김승욱 옮김, RH 코리아에서 22년 12월 22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원저는 라이브 와이어드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젊은 뇌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과학과 부교수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밝혀낸 생우배선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보고 제 관심 분야구나 해서 골랐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나 에필로그 없이 1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와 찾아보기가 뒤에 있습니다. 이 책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뇌 가소성에서 더 확대되어서 라이브 와이어드, 즉 생우 배선으로 확장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 순간 변하고 죽는 날까지 구성을 바꿔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여러분께 3가지 정도만 전달하겠습니다. 첫째는 생우배선의 7가지 특징을 말하고, 두 번째는 생우배선으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뇌를 훌륭하게 기르는 법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우배선의 중요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세상을 반영한다. 뇌는 입력되는 정보에 스스로를 맞춘다. 둘째, 입력 자료를 이용한다. 뇌는 흘러들어오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이용한다. 셋째, 몸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뇌는 어떤 신체 형태든 통제하는 법을 터득한다. 넷째,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다. 뇌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자원을 분배한다. 다섯째, 안정적인 정보를 고정한다. 입력 자료에 따라 뇌의 부위별로 유연성에 차이가 난다. 여섯째, 경쟁 아니면 죽음이다. 가소성은 생존을 건 투쟁에서 생겨난다. 마지막으로 7번째, 데이터를 향해 움직인다. 뇌는 내면의 세상의 모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에 따른 예측이 어긋날 때마다 자신을 조정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는 뉴스에서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그 인터페이스가 더욱더 발달해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큰 돈이 드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서 진동 손목띠를 착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신체 일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사무실에 있는 로봇을 내 거실에 앉아서 머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계도 뇌처럼 만든다. 즉, 자가 환경 설정 기능을 기계에 부여해서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계도 스스로 자신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 탐사 로봇인 스피릿가 흙에 발이 묶여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쓰레기가 되어버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 번째로 5,000년 전 알프스산에서 얼음과 눈에 묻혀서 죽었던 청동기 시대의 한 인간이 냉동 건조된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이 사람의 모든 역사, 감정, 그리고 관계 등을 우리는 영상 보듯이 볼 수 있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앞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초감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중요성에 따라서 배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어디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초감각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뇌를 훌륭하게 기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풍요로운 환경입니다. 여기서 풍요로운 환경이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유전자는 대뇌 피질의 세세한 신경 연결에서 미묘한 역할을 합니다만 유전자는 2만 개에 불과하고 뉴런들의 연결점은 200조 개나 되는데 상세한 설계도를 어떻게 미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모델은 결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뉴런 연결망의 적절한 발달에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또한 신경 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을 충분히 만들 정도의 뇌 영양은 물론 기본이 돼야 되겠죠. 저자는 생후 배선에 민감하고 가소성이 뛰어난 시기를 생후 6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의 가소성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뇌도 잔뜩 몰두해서 주의를 기울일 때는 다시 아기와 비슷해진다고 하네요. 뇌가 굳어지는 영역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연습이 능력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력, 그리고 평상시와 다른 새로운 자극, 그리고 몰두와 몰입이 우리의 뇌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국어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12세, 즉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생후 6년이라는 말을 듣고 조기 교육을 생각하실까봐 염려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앞에서 말한 풍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연습과 학습이 어린 아이의 뇌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얻은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학습은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며 주의를 기울일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방식도 좋고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우리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앞에 더 많은 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얻은 지식을 결합해서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걸작을 만들어 나가듯이 우리의 뇌도 장기적인 변화를 꾀할 때는 같은 원칙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뇌에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50%의 더 많은 뉴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뉴런이 죽어야 하는데, 즉 가지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자폐증이 된다는 그런 논문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암 연구도 결국 가소성 연구와 겹치는 일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분열을 거듭하다가 이 복제 과정이 통제를 벗어나서 종양이 만들어지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저자는 생호배선을 전제하고 왜 자면서 꿈을 꾸게 되는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밤이 되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의 시각 시스템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조건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 뇌의 영역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그것이 40분에서 60분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건 만만치 않은 위협이 되죠. 따라서 꿈은 시각 피질이 점령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수단이 됩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우리의 잠은 자는 동안에도 1시간 반 정도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이클 안에서 REM 수면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REM 수면은 Rapid Eye Movement의 줄임말인데 우리는 꿈을 꾸면서 우리도 모르게 눈동자를 빨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가설을 보면 꿈이라는 것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뇌 속에서 시각 피질이 다른 청각 피질이나 운동 피질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네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마와 전두엽이 밤에는 활동을 덜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꿈의 핵심적인 목적이 이웃들과 싸우는 시각 피질을 돕는 것이라면 꿈의 기억을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은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젊은 부모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